네, 먼저 페드워치 변화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월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25bp 인상될 확률은 80% 수준으로 일주일 전보다 10%포인트 정도 내렸고요. 그리고 50bp 인상될 확률은 일주일 사이 2배가량이나 늘며 20%대에 근접했습니다. 자, 5월에도 금리가 25bp 인상될 확률은 70%대 중반으로 일주일 전보다 소폭 올랐고요. 그리고 6월까지 세 차례 연속 25bp 인상될 확률도 50%를 넘어서며 일주일 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자, 금리는 이렇게 상단 기준으로 5.5%까지 오른 뒤에 11월까지 동결을 이어가다 12월 들어 25bp 인하될 확률이 30%대 후반으로 지난주보다 약 10%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기준금리의 연중 최고점 수준이 전주보다 25bp 정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연말금리 전망치도 25bp가량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연말 금리 기나이 되는 후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달 들어 나오는 주요 경제 지표에 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순 나온 1월 고용 지표를 시작으로 지난주에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월 소매 판매, 그리고 1월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지표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들 지표는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는 떨어지고 있지만 빠르게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 고용은 매우 탄탄하고 거기다가 미국 소비까지 매우 견조하다라고 지표를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실 지난주에 가장 강력했던 인상 깊었던 시장 재료는 1월 소매 판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소매 판매 수치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3.0% 늘어 시장 예상치 1.9%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이런 상승률은 22개월 만에 약 2년 만에 최대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강하게 나오면서 긴축 우려도 분명히 커졌는데요. 그런데도 뉴욕 증시는 목요일 아침 당일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만 보면 1%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동안 경제 지표상으로 좋은 소식이 나와도 결국에는 긴축 우려를 키워 시장에는 나쁜 소식이 되는 그런 패턴들이 이어졌는데, 이번 소매 판매 지표와 증시 반응을 놓고 이제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월 소매 판매는 왜 강하게 나왔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런 소비를 믿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매 판매가 강하게 나온 원인으로는 일단 느린 속도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라는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1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4.4%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해 연말까지 시장의 공통된 컨센서스는 3.1%로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4.4%인데 연말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올해 중에 어느 순간부터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만의 좀 특이한 요인들도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은퇴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매년 그 인상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결정했던 올해 인상분은 전년 대비 8.7% 올려주는 거였는데요. 생활비 보조금을요. 자, 그런 이 8.7%라는 인상률은 약 40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물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은퇴자들에게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작년까지 수백만 명의 은퇴자가 매달 평균 약 230만 원 정도의 수표를 지급받았는데 올해는 약 20만 원 정도 인상돼서 25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주정부 단위의 세금 감면도 있었는데요.
자, 지금까지 얘기 드린 이런 요인들이 모두 다 함께 작용을 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여력이 커졌고, 경기 침체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서도 강한 소비 지출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미국 가계가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로 인한 지원 정책의 종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상황이 뒤바뀌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실제 미국 리서치 기관인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과 세금 요인을 제외한 미국 전체의 가계 소득이 작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올해 2분기에도 2.3%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자,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도 비슷한 예상을 했는데요. 이 기관은 인플레이션만을 조정한 미국 가계의 소득 상승률이 올해 1분기에 5.3%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탄한 미국의 가계 소득 그리고 가계 소비를 믿고 주식시장은 계속 달릴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전문가들은 여전히 그래도 관건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를 피한다는 노 랜딩 시나리오가 지금 최근 급격히 확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 패드워치상에서는 기준금리 상단치가 최고 5.5%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왔는데 시장 일부에서는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금리 상단이 6%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물가에 따라서 금리 수준이 더욱더 높아지면 아무리 노 랜딩 경기 흐름이라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식시장이 강세 흐름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업종별 등락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같은 것들은 경기 방어주로 꼽히죠. 경기 방어주라는 것은 경기가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수요가 꾸준한 그런 업종들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도 어느 정도의 강세 흐름을 유지하는 그런 업종들인데요. 최근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는 와중에 이들 경기 방어주는 크게 후퇴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 7% 넘게 올랐는데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 2% 안팎으로 각각 하락했는데요. 자, 이렇게 경기 방어주가 뒤처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시 강세 흐름은 진정한 근본적인 그 경기 흐름이 뒷받쳐주는 증시 강세 흐름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뒤바꿔 말해 보면 증시가 계속 오르는 와중에서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가 시장 평균을 웃도는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라면 경기에 대한 낙관론은 그만큼 후퇴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경기 침체 전망이 확산될 경우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같은 경기 방어주의 수익률이 반등을 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앞으로 설사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강세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업종별로 등락을 같이 유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소매 판매가 왜 이렇게 강하게 나왔고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딛고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선전을 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긴 하더라도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우려는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 침체를 비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낙관론과 그리고 긴축 우려, 좀 지긋지긋한 긴축 우려,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패드워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